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요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오셔가지고는 골다공증이 위험하다고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면서 주구장창 뼈에 좋은 음식만 하고 계세요. 국은 무조건 사골국이고요. 또 무슨 멸치볶음, 멸치국수, 멸치회, 멸치밥, 심지어 멸치 우유에 갈아서 넣어주셨어요. 그냥 불편하게 드시지 말라고 칼슘 영양제를 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그것도 드세요. 근데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칼슘 영양제도 드시고 멸치볶음, 사골국 이렇게 드시는데 이러다가 오히려 칼슘 과다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골다공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냐면서 하루라도 젊었을 때 관리하라고 잔소리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골다공증에는 이렇게 멸치, 사골국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되죠? 맞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자도 좋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먹는 것도 좋은데 진짜 지금 여쭤보신 것처럼 과연 이 음식이 좋으냐 안 좋으냐 좀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서 먹으면 더 좋겠죠. 네. 골다공증은 다른 병보다 이제 평소 식습관이 아주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잘 드시면은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치료 효과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생각했을 때 비교적 좀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근감소증, 네. 이제 치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근데 골다공증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약이 있다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골다공증은 분명한 약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질병으로 인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고요. 그래서 오늘 음식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음식이고 이제 질병 상태를 돌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한계점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의심이 되거나 위험 인자가 높으실 때는 꼭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전문의와 상의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칼슘 수치가 제가 좀 낮아가지고 제가 칼슘을 먹고 있거든요. 칼슘 약을. 벌써? 네. 그래요? 아기 낳고 이 골다공증 조금 위험하다고 경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칼슘을 좀 먹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골다공증은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멸치볶음, 멸치국수 이런 거 먹으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지. 예,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도움은 됩니다. 도움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성인이 평균적으로 먹는 칼슘 양이나 아니면은 비타민 D 혈중 농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제 약을 드시기 전이라도 칼슘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고요.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은 당연히 못 만들고 또 더 부족하면은 이제 다른 데서 급한 데를 조치를 하려고 아무 데서나 막 꺼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예, 그러면은 오히려 칼슘 농도가 낮으면은 골이 이제 파괴되는 골이 흡수되는 것들이 이제 더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드셔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도 또 대한골대사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루에 칼슘을 적어도 800에서 1000mg 정도는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게 보통 약에 들어가는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음식은 음식의 미리그램 이렇게 단위로 재기는 사실은 어렵고 그냥 충분한 양을 드시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탄산칼슘 흔히 이제 약에 쓰는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랑 같이 이제 쓰게 됐을 때 신장 결석 이제 콩팥에 돌 생기는 그런 것들을 한 17% 정도 올린다는 보고도 있는 반면에 이거를 음식으로 드셨을 때는 그런 일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방적으로나 이제 병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잡수실 때는 그런 정제된 알약도 좋지만은 이제
음식으로 충분히 잡수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칼슘이랑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비타민 D가 있는데요. 비타민 D. 예, 두 가지가 골다공증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도 위도가 되면은 보통의 어지간한 야외 활동으로는 비타민 D가 충분한 양이 합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도에서는 예. 햇볕량이 부족한 거네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대부분 선크림 다 바르시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차도 다 썬팅이 돼 있고 예. 창문에도 UV가 다 차단이 되고 그러기 옷도 때문에 다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예. 가려서 입고. 수영장을 가서도 다 입고 하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병원에서도 칼슘 제가 먹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칼슘하고 비타민 D 같이 주시던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거 거예요. 중요한 그렇구나.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D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하면 뭐 칼슘 먹는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비타민 D 얘기하면은 의외로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D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칼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뼈나 치아를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비타민 D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에 비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골다공증에서 중요한 거는 장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하고 그리고 골격 성장 및 유지에 도움이 주는 필수적인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비타민 D를 좋아하는 이유는 근육에 아주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인데요. 근력이나 근육 수축 그리고 뭐 신경 근육 조절 이런 것들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근감소증에서도 아주 주목하고 있는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를 충분히 이제 드리면은 근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낙상이 2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골다공증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지면 큰일 그렇죠. 나니까요. 큰일 나죠. 예. 부러지니까.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이제 많이들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배우셨던 뭐 구루병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허리 이렇게 굽어지는 네.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조금 뭐 무섭지만 좋은 이야기도 드리면은 유방암이나 대장암 같은 악성 종양이랑 비타민 D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데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상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만병통치 같은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연관이 됩니다. 병원에 가면 그렇게 되게 크게 색색깔로 비타민 D 주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먹거나 햇빛 받으면 조금 모자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런 걸 주사를 한 번씩 맞는 것도 좋은 건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주사로 맞으시는 거는 굉장히 고용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의하고 이제 가능하다면 혈중 농도도 한번 확인을 하고 맞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또 맞으시는 중에도 크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주사를 싫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로 나와 있는 비타민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음식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칼슘만큼 비타민 D는 명확하게 이제 풍부한 음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껏해야 이제 등푸른 생선, 뭐 계란, 버섯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사실 등푸른 생선은 가끔씩 좀 비릴 때도 있고 해서 잘 안 먹죠. 저도 좀 비려서. 두 분은 비려서 잘 안 예, 돼. 좋아하지 고등어. 그래서 가능하면 버섯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양이 그쪽은 좀 너무 적어서 가성비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버섯만 먹을 수도 없고. 예. 계란. 찾아봤더니 이제 이게 식재료로 쓰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구라는 생선에 이제 간류가 거의 15ml의 비타민 대구 D가 간유. 대구 간유가 뭐예요? 대구면 대구지. 그래서 대구 간을 이렇게
대국. 그래서 요거는 식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조리법을 제가 찾지는 못했고 대구 간유에 이제 단위 그람당 굉장히 많은 양이 있으니까 주로 이게 알약 형태로 나옵니다. 거의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한 15cc의 비타민 D가 한 136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단위 용량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식품 중에서는. 그래서 보통 알약 형태로 정제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어나 고등어 같은 조리한 것이 한 100g 정도면은 35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달걀로 치면은 한 15개 정도를 드시는 정도 양입니다. 엄청난데요? 그래서 제가 달걀 아까 물어보셨을 때 네. 대꾸를 안 하루에 15개씩 계속 못 먹죠, 진짜. 근데 이제 이렇게 350 정도가 돼도 사실 일일 권장 수준이 65세 이상이면은 한 600 인터내셔널 IU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고요. 대한골대사학회에서 권장하는 거는 한 800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이걸 음식만으로 드시기는 좀 부족하고요. 계란이 몇 개?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병말로 비타민 D가 병적으로 좀 부족하실 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이제 약물로 드시면서 대신에 이럴 때는 비타민 D를 과량으로 드시면은 요거는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용량을 보면서 이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타민 D는 쌓여요? 배출이 안 돼요? 그 또 이제 초등학교 시절 떠올려 보시면 이제 A, B, C, D 중에서 중간에 있는 2개는 수용성이고 배출이 되고 바깥에 있는 2개는 쌓인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이 비타민 D는 약으로 먹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또 주사도 나오고 그래서 손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 칼슘이에요. 우리가 이제 칼슘 약으로 먹는다고 하면은 아까 탄산칼슘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탄산칼슘을 뭔가 자세히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석회가루. 석회가루 우리가 이제 뭐 시멘트 바를 때도 쓰는 이제 그런 석회가루 그거거든요. 천장에 막 그렇죠. 예. 이제 그걸 먹는다고 하면은 그게 소화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칼슘은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소화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 또 우리 대박 터뜨릴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슘은 워낙에 이제 친숙하고 많이들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우유 같은 것들을 언뜻 떠올리실 텐데 맞아요. 칼슘 함량도 높고 그리고 유당과 카세인이 같이 들어있어 가지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배 아파서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맞아. 그리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단위 그람당 들어있는 것들이 우유보다 훨씬 높은 것들,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성비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멸치나 이런 것들, 뼈채로 먹는 생선들이 유명하지만은 저는 보니까 뱅어포 같은 것들,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뱅어포입니다. 뭐 이렇게 황태포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뱅어포 같은 것들을 드시면 좋겠다 생각한 게 아주 여러 방식으로 이제 맛있게 요리도 할 수 있고 100g당 칼슘 양 같은 경우에 이제 우유는 한 100mg 정도, 정확하게는 한 105mg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뱅어포는 거의 1000mg이 들어갑니다. 거의 10배고요. 엄청나구나. 정확하게는 한 982mg 정도인데 한 1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이제 근육인데요. 이럴 때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g에 한 60g 가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단백질 덩어리네요, 그러면. 단백질 덩어리, 칼슘 덩어리. 그럼 네. 이거 완전 대박 상품이네요. 그래서 대박 음식. 근육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왕 드실 거면은 이런 뭐 뱅어포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질기니까 잘 조리하셔가지고 잘라가지고 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으로 이렇게 씹어 먹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반찬으로 요리해서 먹는 것도 좋다. 맞아요? 오. 생으로 못 먹어요, 뱅어포는. 아 그래요? 네, 양념해서 먹어야지. 튀겨 구워서. 먹거나 이렇게 이제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이제 구워 먹거나. 제가 요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싸운 것만 먹어서 아 그랬구나. 봄에 한 4월달, 5월달 되면
서해안에 가면 이제 실치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뱅어거든요. 예, 뱅어포를 못 먹으시면 그 회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봄에 서해안에 가서 실치회를 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골다공증은 사실 약이 있으니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골다공증을 좀 예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타민 D도 섭취가 중요하고 또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 건강보조식품이나 이제 주사를 맞거나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슘 섭취, 이 칼슘 섭취가 중요한데 이 칼슘 섭취는 뱅어포에 많이 들어있으니 단백질과 칼슘이 다 같이 잘 들어있으니까 뱅어포를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즐거운 생각하시면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